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문산에 있는 대단지 100세대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1차 30세대는 분양 완료가 됐고요. 2차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3차 부지가 있는 곳인데요. 2차가 끝나고 또 3차까지 총 100세대 대단지로 진행할 예정인 현장이니까요. 대단지 현장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 오늘 영상 샘플하우스를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장이 제가 3년 전쯤에 와서 샘플하우스를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상도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져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규섭님도 못 찾을 거예요. 고인물 구독자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현장인데, 무튼 기억 속에서 지어졌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샘플 보시고 내가 이렇게 좀 바꿔서 맞춤 시공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상상을 좀 하시면서 영상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전에 집을 둘러보니까 이 집 샘플하우스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1도 와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 집을 딱 보자마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기보다는 제 성의를 봐서라도 제발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도 재미나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전체 100세대 중에 1차 30세대 입주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2차 분양을 추가로 30세대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제가 2차 분양하는 곳에 A타입, B타입 이렇게 두 개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 3차까지 해서 전체 100세대 대단지가 될 마을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 할게요. 여기서 당동 IC가 차로 5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생활권, 대형마트나 초등학교나 이런 곳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까지는 차로 역까지 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문산역까지 차로 한 15분, 그리고 마트, 초중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차로 15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로 이동했을 때 그 정도 거리니까 여기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하철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차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요. 걸어서 초중고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생활권이 도보권인가요? 여기 주변에 대중교통 잘 돼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과감하게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분들, 좀 한적해도 난 이런 마을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권하는 현장이지 도보권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러면 맞지 않는 현장이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기 지중화가 되어 있는 마을이라서 단지 자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2차 부지로 내려가서 A타입, B타입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릴 거니까요.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양을 시작할 2차 부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부지는 대부분 이렇게 비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B타입, 요 앞에 있는 A타입 이렇게 샘플 두 개만 지어놨고요. 이 샘플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필지 가격하고 평당 건축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2차 부지의 평당 대지 가격은 약 2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로 해서 임진강이 보이는 라인 쪽은 3차 부지인데, 3차 부지는 32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평당 대지 가격 참고하시고요. 건축비, 건축비 요새 많이 올랐다, 정말 미친듯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건축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여기는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진짜 너무 비싸니까 목조주택을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일단 경량 목구조로 지어도 현재 기본이 8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B타입, A타입 다 보겠지만 이렇게 지어도 평당 850이고, 내장재를 좀 추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급스럽게 가겠다 그러면 목조주택이라도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샘플을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일단 대지 가격, 평당 건축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부지는 지금 필지가 약 60평에서 100평 정도로 다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작게 지을 거야 이러면 땅을 조금 작은 걸 선택해서 집을 지으시면 가격이 확실히 확 내려가겠죠. 지금 A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가 4억 4천만 원이고, 여기 B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가 5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내가 요거보다 좀 더 작아도 되고, 그리고 땅도 더 작아도 되고, 나는 좀 작게 살고 싶어요, 가격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3억대 후반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A타입의 전체 대지 면적은 78평이고 도로 포함된 이 대지 면적이다 보니까 제외하면 전용 면적은 58평입니다. 건축은 2층까지 25.6평인데요. 테라스 10.7평을 포함하면 36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경량 목구조고요. 그리고 외장 마감재는 메탈 사이딩을 사용했고, 지붕은 리얼 징크를 사용했습니다. 또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은 아니고요. 충전식 LPG인데 통합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화조 없는 오폐수 직관이니까 정화조 관리도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아주 작은 건 아니라서 일단 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안쪽에도 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뭐 나중에 입주하셔가지고 잔디를 다 제거하고 석재로 마감을 해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기는 한데 단독주택에서 사는 이유가 마당 같은 공간이 필요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공간을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이 있고 1층 거실 앞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합성 데크입니다.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요. A타입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겠지만 소형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이 위아래 25.6평이니까 정말 많이 작다.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살거나 또는 최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고, 그 이상의 조금 더 넓어지는 단독주택을 봐야 된다, 난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이따 보실 B타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25.6평에서 세대 현관이 클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한쪽에 신발장 3칸, 아래쪽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밀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일괄소등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요 샘플하우스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샘플하우스도 누군가한테는 이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튼 일단 샘플하우스에는 없고요. 맞춤 시공할 때는 다 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세대 현관이고요.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 좌측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문이 하나 있죠. 자, 열어보면 마당 쪽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 또 공간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는 나중에 준공 이후에 이 위에를 씌워서 여기는 다용도실처럼 또 쓸 수 있도록, 창고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나가보면 공간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뒤에 자투리 공간, 그리고 옆에 자투리 공간인데 여기가 좀 남으니까 여기에다 추가 공사를 해서 다용도실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고 하네요. 자, 이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일단 환기창은 있고요. 메인 욕실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끝에가 살짝 꺾여 있죠, 샤워 공간 쪽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샤워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메인 욕실 있고요. 맞은편에 방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꺾여 있죠? 요거는 이제 붙박이장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메인 공간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실로 쓰기에는 작지 않은 방이긴 합니다. 남향으로 이 방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 좋고요. 이렇게 뒤로 봤을 때 북박이장 4칸 설치가 되어 있는 1층의 방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올라가서 말씀드리지 않고 미리 말씀드릴 건데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이 A타입은 방이 2개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작지는 않더라고요. 한 4천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25.6평에서 4천 정도 되는 거실 사이즈, 괜찮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채광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죠. 예,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앞쪽이 현재는 다 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겠죠. 앞에 빈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렇게 들어오면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전망도 가려질 거고 채광도 어느 정도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무튼 이 A타입을 꼭 샘플하우스를 선택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앞에다가 조망 좋은 데다가 건축을 추가로 좀 작게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후반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뒤에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도 아담하죠. 아담할 수밖에 없겠죠. 건축 면적이 많이 넓진 않으니까 주방도 좀 아담한 편인데, 그래도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이랬을 때 봤을 때는 이 주방도 괜찮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식탁 자리는 여기 있는 식탁등 아래쪽에다가 놓고 쓰시면 되겠죠. 자, 냉장고 자리는 여기에 한 대, 그리고 정면에도 한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은 좀 아담하지만 냉장고는 2대 놓을 수가 있도록 설계를 또 해놨습니다. 환기창 아래쪽에는 개수대 있고요.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전기레인지인데요. 하이라이트만 사용이 가능한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혹시나 염려를 좀 했어요. 설계할 때 또 다용도실 여닫이문으로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공간도 작은데 여기를 또 여닫이문으로 이렇게 해놔서 뒤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생각 없이 설계하는 현장들 많은데, 여긴 그래도 이렇게 포켓도어로 잘 분리를 해놨습니다. 세탁실 전용 공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집이 작으니까 빨리빨리 볼 수 있어서 좋긴 하네요. 자, 그리고 계단 옆에 서비스 공간이 있어요.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또 안쪽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짐들은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계단은 한 90cm 정도? 그러니까 폭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올라가는 이 라인도 전부 다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놨대요. 그래서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면 2층은 정말 심플한 공간이에요.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자, 먼저 욕실을 보도록 할게요. 2층의 메인 욕실, 그래도 제법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작은 집이라도 욕실이 2개잖아요. 그러면 1층이나 2층에는 욕조 정도 하나 또 있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환기창은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 박공 모양으로 생겨서 2층 방의 층고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도 침실로 쓰기에 부족함은 전혀 없는데 수납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해도 수납은 좀 한쪽에다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수납 공간은 2층 방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 이쪽에 창이 있는데요. 이쪽 풍경은 또 좋은 편이고, 정면은 뭐 딱히 말할 게 없겠죠. 지금 현재는 뻥 터져 있으니까 뷰 좋습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은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1층에 거실 쪽에 하나, 2층에는 방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1층 방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1층은 거실에서 그냥 한꺼번에 통제하는 거고 2층은 공간이 심플하니까 그냥 2층 방에다가만 하나 이렇게 달아 놓은 건데, 나중에 뭐 맞춤 시공하실 때 방마다 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 시공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방이 2개라서 집이 아무리 좀 소형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방은 3개면 안 될까요? 예,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테라스인데요. 테라스 10.7평 넓습니다. 예,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 공간에다가 중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방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방이 있으니까 추가 방은 여기에다가 설치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 이렇게 방을 설치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 450만 원이면 됩니다. 새로 신축할 때는 뭐 인입비용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목조주택도 850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증축만 했을 경우, 따로 했을 경우 이 타입에서 그러면 평당 450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이게 이득이긴 하겠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짓고 싶다 그러면 평당 850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탈 사이딩이라는 외장재가 요거예요. 요게 세라믹 사이딩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세라믹 사이딩은 좀 많이 얘보다는 비싼 편이라서 이렇게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메탈 사이딩 보다도 저 앞에 있는 B타입의 스타코가 외장재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외장재도 조금 이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한 걸로 많이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조적을 원하시면 조적을 하셔도 되고, 파벽을 원하시면 파벽을 하셔도 되고, 라임스톤 하고 싶다 라임스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평당 건축비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850인 거고, 내가 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 이렇게 됩니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이름 있는 건축사에 가서 건축 의뢰해 보시면, 목조주택도 요즘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면 평당 건축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조금 이 노년에 이렇게 좀 아담한 집 한적한 데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또는 그렇게 노년은 아니더라도 야, 나는 혼자 살고 싶어, 이런 별장으로 조그만 집 사서 살고 싶어, 이러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최근에 실제로 그런 집을 계약도 하셨고, 그러신 분이라면 이런 형태의 집도 돈 크게 들이지 않고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분양가 4억 4천에 A타입을 받고요. 이제 건너가서 B타입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으로 건너왔습니다. B타입의 외장재는 좀 바뀌었어요. 스타코, 그리고 아래쪽은 파벽, 위에 지붕은 리얼징크를 사용한 건 동일한데요. 제가 A타입에서 설명드렸지만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 메탈 사이딩보다 스타코가 조금 더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요. 어쨌든 스타코로 마감하는 게 조금 더 가격대가 있다고 합니다. 살짝 변화가 생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저렇게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스타코부터는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타입은 전체 대지가 101.8평인데요. 도로를 제외하면 75.3평이 대지 전용 면적입니다. 2층까지 36.5평인데요. 테라스 7.5평 정도 포함하면 44.3평을 사용할 수 있는 B타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서 보면, 자, 저기에 벙커 주차장까지 해서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저 집이 1차였는데요 1차 분양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뭐 2년 전 3년 전 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 A타입보다 조금 더 크게, 건축 면적이 한 35평, 그러니까 지금 B타입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대지가 한 60평 70평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분양가가 3억 7천 8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건축비가 그만큼 많이 올라서 신축을 보시려면 요거는 어디 가서 건축 설계를 받으셔도 비슷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타입의 주차장 역시 2대 할 수 있고요. 대지가 조금 더 넓어지다 보니까 이 옆쪽 마당도 있는데요, 앞쪽 마당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옆에 전기 콘센트 있고요. 역시 거실 앞 데크는 합성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가 A타입보다는 조금 넓어졌다고, 이렇게 마당 차이가 확 납니다. 여기가 잔디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잔디 이제 별로 선호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가 석재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결국엔 시공비 때문에 분양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난 다 석재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건축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B타입으로 오니까 여기가 이제 거실 쪽에서 보는 방향이죠. 여기가 이제 남쪽인데요, 이 앞도 필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인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것 같은데, 딱 요 위치라면 그래도 조망은 살아 있다는 거. B타입은 만약에 이 집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집을 꼭 선택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거실 안에 들어가서 막 설명드리는 것보다 밖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밖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계단 3칸 올라가면 역시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전기 콘센트 하나가 있네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세대 현관, 이번에는 뭔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신발장도 4칸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A타입보다 건축 면적이 좀 더 늘어났다고. 세대 현관도 조금 여유가 생겼고, 역시 신발장은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인 거 동일하고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벽지로 마감된 게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벽지 색상이나 이렇게 내부를 봤을 때 인테리어 이런 색감들, 이게 좀 제 취향은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 이 벽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한 거죠. 변형이 아니고 변경 가능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 내가 봤을 땐 좀 촌스러워요 이러면 좀 색상은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요번 B타입도 메인 욕실은 넓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지만 역시 뭐 들어갔을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그런 수준의 꺾임이고, 환기창 설치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측에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 면적이 커졌다고 거실 사이즈도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 4,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실은 B타입이 당연히 건축 면적 늘어난 만큼 늘어났다. 거실이 더 개방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역시 있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픽스 창을 하나 내놨는데 요거는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이쪽에서 보는 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은 야산이 좀 보이고 이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창을 내놓으니까 그림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향은 뭐 말할 게 없죠. 남향이니까 뭐 아주 좋습니다. 역시 문을 열고 바깥쪽 테라스 마당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살펴봤고요. 층고는 A타입이나 B타입이나 지금 이 우물천장 있는 라인은 2600이지만 이게 없는 라인은 2400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층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아파트도 그렇고 기본 층고가 마감 층고가 2400이 제일 흔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요즘은 이제 빌라도 제가 소개하는 빌라들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거예요. 뭐 기본이 2550, 2600, 2700, 심지어는 뭐 2800까지도 가는데, 층고를 좀 높여서 개방감을 살리려면 맞춤 시공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층고를 높이는 만큼 건축비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주방인데 B타입의 주방은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별로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냉장고는 나란히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많이 죽었죠. 예, 계단 옆에 다용도실 때문에도 그렇고 뭔가 거실을 더 넓혀서 그런가? 예, 다른 공간을 더 넓혀서 그런가는 몰라도 주방이 되게 많이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폭이 좀 좁으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의도해서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당연히 맞춤 시공할 때 넓히면 되겠죠, 주방을. 그런데 이 B타입, 완성된 B타입의 주방이 좀 뭔가 그렇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식탁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A타입보다는 면적이 늘어나서 뭐 식탁 자리나 이런 것들은 더 넓어졌는데 주방 공간, 메인 공간이 좀 협소해져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메인 탑은 동일합니다.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위에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은 이번에도 포켓도어로 잘 분리를 해놨고요. 자, 세탁실 전용 공간이면서 그래도 좀 여유 있으니까 이쪽에다 잔짐들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층에 있는 방을 좀 볼 건데 면적이 늘어났다고 1층 방도 좀 변화가 생겼어요. 자, 일단 드레스룸 공간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윙도어 중문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 문을 달아 놓으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드레스룸 공간은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 수납이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환기창은 있습니다. 1층 방의 메인 공간, 자, 요 정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 빼고도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방 크기도 괜찮고요. 위에 에어컨도 있고요. 역시 남향으로 배치된 방이라서 채광도 좋고 뷰도 좋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또 내부 공간은 서비스 공간 빼고 다 본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센서등 있고요. 여기도 잔짐 보관하기에 좋겠죠. 역시 계단폭 뭐 A타입하고 B타입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도 여유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손잡이 역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보고 2층으로 올라오면 이번에는 그래도 면적이 좀 넓어졌다고 공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방부터 볼까요? 자, 여기 역시 박공 모양으로 생겨서 2층 첫 번째 방의 층고는 많이 높고요. 자, 그리고 방 크기도 사이즈가 확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A타입보다 10평 정도 더 늘어났다고, 공간이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거. 창이 여기에도 하나, 그리고 앞쪽에는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메인 창은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건너가 보면 여기에 창고처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이 뭐 작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주 작지는 않은데 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뭔가 여기다가 짐을 배치하고 쓸 수는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창고처럼 쓰면 좋을 거는 같아요. 뭐 한 평이니까 뭐 작긴 작은 거죠. 네, 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메인 욕실, 환기창이 있고요. 1층 메인 욕실처럼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또 다른 방,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방 3개가 되는 겁니다. 이 방도 1층처럼 드레스룸을 이렇게 공간이 좀 협소한 편이니까 양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스윙도어로 달아놨고요. 자, 이렇게 공간, 드레스룸 공간 또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수납 가능하도록 행거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 역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빼고 이제 메인 공간을 봐야겠죠. 자, 메인 공간, 침실로 쓸 수 있는 공간 요 정도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침실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자, 에어컨은 이 방 역시 박공 모양으로 생겨서 층고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달아놨습니다.
자, 2층 방은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창 역시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B타입을 이제 내부를 다 본 건데요. A타입은 방이 2개였고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가 길게 옆으로 10평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B타입 와서 보면 그러니까 A타입하고 비교해 봤을 때 A타입은 여기가 한 3평 정도 더 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타입도 요 방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된다면 테라스는 좀 줄지만 방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B타입의 테라스 전체 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7.5평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쓰기에는 여유는 있는 공간이고 역시 합성 데크고요. 한쪽에 전기 콘센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뷰는 제가 뭐 아래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올라오니까 이제 멀리 내다 보여서 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만 옆으로 집이 들어오니까 이 앞쪽으로는 집이 안 들어온다면 거의 들어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도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B타입을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 이 조망은 좀 오랫동안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타입, B타입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만 봤을 때 요즘 야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 완전 신축일 경우에 5억 중반 정도 합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물론 내장 퀄리티나 이런 거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단독주택도 복층 빌라보다는 싼 거죠. 여기가 여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문상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안에 이제 실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B타입. 자, 아닙니다. 저는 뭐 작아도 상관없고요. 저 정도만 되면 되는데 방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B타입처럼 방 하나를 이 옆에다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더 작게 원한다 그러면 더 작게도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더 작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는 같은데요. 무튼 그렇게 된다면 3억대 후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두 집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보신 분들이 좀 내부나 뭐 외장재나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 지금 현재 평당 건축비에 아주 기본으로만 건축을 해놓은 집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훌륭하다 이런 감은 없지만 이제 여기서 내장만 싹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해서 그럼 지금 이 집의 가격에서 뭐 2억씩 뛰냐 3억씩 뛰냐 이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한 5천에서 6천 정도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내장이 확 바뀌어서 분위기가 확 다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파주로 야당동이죠. 야당동으로 건너가서 또 다른 집 열심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